친밀했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과민한 건가 보다.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정말 아니야. 이처럼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혹은 그 사람을 놓을 타이밍인지 고민이 된다면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이런 요청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민되는 관계들이 발목을 잡는다고요. 이 사람은 꼭 놓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는 슬며시 슬쩍 놓아도 된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놓기가 힘들죠. 그동안의 추억이 소중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친밀한 관계가 점점 줄어드니 기존에 잘 다져온 관계들을 놓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면요. 스르륵 자연스럽게 놓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요. 놓아주는 것이 건강한 성장에 이로울 때가 많으니까요. 특히 20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이전에 비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많아진 30대가 전해드립니다. 힘들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 관계 유형 첫 번째입니다. 1. 다름을 틀림으로 만드는 관계. 어느 순간 내가 혼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처럼 정말 틀린 것이 아닌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인데 다른 건데 말이죠. 예를 들어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치 P와 J의 여행 계획처럼요. P는 큼직큼직하게 그 나라 여행지에서 먹을 것, 갈 곳 등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사용합니다. 반면 J는 시간 단위로 하루를 쪼개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죠. 자, 그럼 이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틀렸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P를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사람처럼 한심하게 말하는 관계라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자라나죠. 제 주변에는 저와 성향이 크게 다른 친구들이 많은데요. 마치 예시의 P와 J처럼요. 그런데 특히 오래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를 좀먹는 관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 혹은 비난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하는 행동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본인 스타일로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람과 알게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제가 저 자신을 자꾸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가스라이팅의 개념이 널리 퍼지기 전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상황을 객관화해 주셔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상한가? 상대가 너무한가 고민이 된다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생 선배처럼 성숙한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관계 놓아도 될까? 고민될 때 참고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나만 애쓰는 관계. 제 이전 영상에서 관계는 식물 키우기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계라는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과습으로 죽고 너무 물을 안 줘도 말라 죽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나만 애쓰고 나만 늘 힘이 든다면요. 또 그것을 당연시하는 상대라면 당연히 마릅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나를 귀하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상대라면요. 살포시 놓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쪽에 희생하는 관계 착취적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죠. 어느 정도의 가불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권력 관계가 되어 한쪽만이 희생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 고름이 찹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를 참고 살던 상대가 골병이 들거나 항원 이혼율이 높은 것도 관련이 있겠죠. 혹시 주변이나 본인이 이런 착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원인은 낮은 자존감일 수 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낮기 때문에 타인을 더 존중하고 자신의 희생을 그러려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주기만 해도 괜찮던데요. 물론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느 순간 나만 애쓴다, 나만 노력하는 관계인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억울하거나 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힘이 든다면 입니다. 왜 물을 오래 안 줘도 계속 살아남는 식물, 선인장이 있듯 나 역시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인지 혹은 관심을 좀 덜 줘도 되는 식물인지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모든 문제가 그렇듯 일단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필수겠죠. 오랜 관계지만 놓아도 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3.
남 탓이 습관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죠. 이 영상을 보시는 히릿분들 중 혹시 내 얘기하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숙할 사람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을 정작 봐야 될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죠. 사실 이 3번 유형도 제가 놓아버린 관계 중에 하나였는데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사건을 제가 봤어요.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3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잘못은 쏙 빠져있고 타인에 대한 험담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매사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도 늘 남 탓만 했습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힘이 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고 매번 본인만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면 슬쩍 놓아도 되는 사람의 특징 4번째입니다. 4. 함께 할수록 내려가는 사람. 방금 제 하품을 보고 따라서 하품하신 분들 있나요? 하품은 전염성이 있죠.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웃기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것처럼요.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우린 안 돼 란 말을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할수록 긍정적인 에너지,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점점 부정적이 되는, 내려가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왔을 때 특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혹은 매번 그랬다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지 말이죠. 우린 해봤자 안 돼. 우리가 그렇지 뭐. 저건 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어. 이처럼 상습적으로 패배주의 혹은 부정적인 늪으로 함께 끌어들인다면요. 그 관계가 점점 힘이 든다면요. 스르륵 자연스럽게 놓아본 뒤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것도 때론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놓을까 말까 고민되는 관계,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다름을 틀림으로 만드는 관계. 2. 나만 애쓰는 관계. 3. 남 탓이 습관인 사람. 4. 함께 할수록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압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분명 장점이 있으니까 놓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겠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된다면 한번 부딪혀 보세요. 놓고 싶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상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상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스르륵 나도 모르게 관계를 놓고 있을 겁니다. 미련 없이 놓게 되죠. 할 때까지 다 해봤으니까요. 쉽게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꼭 최선을 다하고 대화를 시도해볼 것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걸으세요. 안녕. 뿅.